네, 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에 대한 공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공시는 나왔고요. 우리 SK텔레콤의 기존의 주 사업 부분인 통신 부분과 그리고 비통신 부분으로 나뉘겠다. 그래서 통신 부분은 존속회사가 되는 거고 그 비통신 부분인 ICT 투자회사가 된다라고 공시가 나왔었고요. 4월 14일 날.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를 했었던 SK텔레콤과 SK 지주사 있죠? 이 기존의 지주사와의 합병 문제인데 이 합병 문제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고 공식화함으로써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 차원에서 이제 가능성이 없다. 단기간으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사주에 대한 소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의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 SK텔레콤 인적 분할에 대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제가 좋은 정보를 좀 추려서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나뉜다라고 먼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SK텔레콤 통신 부분, 비통신 부분 나뉘어서 기존의 존속회사는 텔레콤 중심으로 SK 브로드밴드와 SK 텔링스가 되고요. 이 비통신 부분에서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와 11번가 이커머스 그리고 AD캡스 보안 원스토어는 이제 플레이스토어 같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같은 앱스토어를 웹을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앱스토어인데요. 이렇게 비통신 부분으로 나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가장 수익성과 현금 창출이 좋은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현재 구조상 SK 지주사가 SK텔레콤을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손자회사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SK가 SK 하이닉스를 바로 지배하기 위해서 SK가 SK텔레콤과 합병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정리를 해줬죠. 당분간은 합병에 대한 이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이 그림대로 인적 분할이 예정돼 있고요. 일단 올해 안에 상반기 내로 뭐 이사회 통과해서 의결해서 실제로 인적 분할까지 단행하는 걸 올해 안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단 지주회사가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이 20%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해져서 30%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걸 성공시켜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인적 분할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20%룰 때문에 SK에 대한 20%룰 때문에 올해 안에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인적 분할에 대한 분할 비율 우리가 LG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0.91 대 0.088 이런 인적 분할은 아직 나오진 않고 아직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인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에 따르면 뭐 한 1대1 비율 정도를 예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셈법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일단 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아까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단 자사주 소각이라는 건 기존 주주들에게는 호재로 보통 작용을 하고요. 이 자사주 소각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많은 리포트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반응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 개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SK텔레콤 자사주를 활용한 시나리오인데 일단 우리가 예정대로
예정대로 만약에 인적 분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SK와 SK 존속회사 그리고 신설회사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이 두 신설회사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지분 관계가 생겨납니다. 지금 자사주 비율이 그대로 SK 신설회사의 지분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 11.1%인데요. 이대로 만약에 자사주가 있는 상태로 인적 분할이 될 경우 이 11.1%가 의결권이 있는 자사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주회사를 각각 나눴는데 또다시 지배하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위배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적 분할 전에 이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이 확률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적 분할 전에 자사주를 먼저 소각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지분율입니다. 기존에 이제 SK가 이 존속회사 SK 존속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26%였어요. 26.78 기존의 퍼센트였는데 SK텔레콤의 존속회사가 자사주를 소각시킴으로써 자사주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SK텔레콤 존속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약 30%대로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자사주 소각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되더라도 약 그 지분이 SK가 가지고 SK텔레콤 존속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약 30%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30%만으로는 일단 그 SK가 SK텔레콤 지주사를 합병시키겠다는 그 시나리오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게 우리가 보통의 경우 만약에 만약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약 한 40%, 한 50% 선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좀 유리한 위치에서 이제 합병 안건을 들고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한다 쳐도 약 한 나머지 70%에 가까운 우리 그냥 기타 주주 중에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외국인 비율인데요. 외국인 비율 약 60%에 다다르는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설득이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자사주 소각까지 이루어진다면 SK와 SK텔레콤의 합병은 당분간 논하기 어려울 거다. 이 시나리오는 배제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K텔레콤의 최근 주가 봐야 되는데요. 최근 주가가 이런 앞으로 인적 분할, 합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약간 한 달 가까이죠. 한 3월 말 정도부터 해서 주가가 지금 약 한 20% 가까이 상승을 최근에 했었고요. 최근에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인적 분할에 대한 공시 이후에도 다시 한번 더 상승 여력을 좀 더 넓혀 나갔는데요. 지금 중요한 부분 체크할 부분은 외국인의 추이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3월 말부터 해서는 계속 연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 그 밑으로 쭉 내렸을 경우에도 지금 3월 그리고 2월 초 정도부터 뭐 사실 몇 영업을 빼놓고는 계속해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유율로 한번 볼까요? 보유율로 볼 경우에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외국인의 보유율이 1월달 이후부터 이런 SK와의 뭐 합병권 그리고 인적 분할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보유율이 점점 더 상승하고 3월에서 4월까지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외국인 보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SK가 SK텔레콤과의 합병에 대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난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럼으로써 합병 시나리오는 일단 배제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리포트도 나왔듯이 SKT가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은 이유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자사주는 어차피 뭐 중간지수의 몫이고 SK 입장에서는 SK텔레콤 사업회사의 시가총액을 증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SK 지금 당장 합병을 통한 이런 이득보다는 SK텔레콤, SKT의 사업회사 인적 분할을 통해서 각각의 지주회사들의 가치가 더 제고되고 가치가 더 상승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텔레콤 부분이 아니고 비텔레콤 부분, 비통신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 자회사들의 상장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들의 상장을 통한 그 전체 지주회사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산의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더 지금은 우선사항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지금 앞으로 자회사들의 상장이 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SK11번가는 지금 아마존과의 합작을 통해서 11번가 기존의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AD캡스도 보안회사죠. 보안회사에서도 계속 가치 증대와 이익 창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스토어는 사실 이제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의 원스토어인데 LG U+라든지 토종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곳입니다. 우리 구글 플레이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원스토어에는 SK텔레콤뿐 아니고 우리 통신 3사인 KT 그리고 U+까지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TM의 모빌리티, 이제 모빌리티 회사는 점점 더 이제 모빌리티 사업에 카카오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이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그 투자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하면 내비게이션 같이 이런 티맵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고 뭐 택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모빌리티가 보통은 이제 모빌리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모빌리티를 통한 그 사업 영역의 확대가 엄청 큰 시장 규모가 커질 거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쪽으로도 이제 IPO 그리고 여기에 기업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중간지주회사로 인적 분할을 함으로써 좀 더 SK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에서 이득이 될 거다라는 계산하에 이렇게 당장의 SK 하이닉스를 SK가 지배하는 구조에서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은 좀 뒤로 미룬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합병 가능성이 없지만 추후 합병 가능하다라고도 이렇게 애널리스트들도 써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기대감에 SK텔레콤의 주가가 연일 지금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